여러분은 그 캐대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꼽는다면 뭐인가요? 일단 눈에 한국적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많이 깔리지? 그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1월 오봉도라고 아세요?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1월 오봉도가 뭐냐면은 해와 달이 있고 5봉우리가 있는 3봉우리가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왕을 호위하는 왕의 자리를 표시하는 상징물이에요. 이 그림이 곳곳에 깔리더라고요. 1월 오봉도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 왕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 주인공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왕 앞에서 연주한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단순히 대중을 위해서 뭘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어찌 보면은 신과 연결될 수 있고 사람과 연결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는 그 깊은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너무 시작에 인트로에 나오는 글이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제 SNS에 올려놨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음악은 영혼의 불을 지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지. 그 유대감으로 최초의 헌터들은 세상을 지킬 방패를 만들었어. 라는 이제 인트로가 나와요. 결국은 음악이,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를 인류세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처음 시작에 나오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이 거기에 잘 얹어질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개념이 씻긴 굿 개념이거든요.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무당들이 음악으로 뭔가 신과 인간을 풀어주는 역할인데 그 말씀을 바로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미장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오는 순간 아 얘가 좋은 일을 만들려고 이러는 거구나. 맞아요. 까치가 같이 나오는 순간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미장센은 계속 깔아줘서 네. 저기 보면 저희 교수님께서 또 호작도를 아, 이렇게 네네네. 갖고 오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 저 중학교 때 이걸로 저희는 파나 만들었었거든요. 화성 조각도로. 근데 이게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상징이.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호랑이, 범과 그다음 까치가 함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연희 내용 중에 무슨 그 탈춤이나 하해춤이라든지 다른 각종 춤에 보면은 대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양반이나 스님이나 근데 그들을 아주 놀리고 그 모순적인 걸 혼내주고 그런 건데 이 민화도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씻어주고 풀어주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편을 싫어한다고 해서 박멸하고 점령하고 없애고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주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게 거의 K-팝 데몬 헌터스에도 깔려 있거든요. 사실 요즘 혐오의 시대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근데 이게 대중문화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풀었지만 이걸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민속 문화나 역사나 상징성을 이제 한국 사람한테 그럼 외국 사람이 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교육 자료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못 만들죠.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끼워 팔기거든요. 네. 사실 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이 디테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그 스토리에 공감하고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중독돼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코프를 더 벗기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무시 못할 어떤 한국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그런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민속 문화도 가르쳐 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런 것과는 또 별개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엄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서 맞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K-팝 그리고 K-컬처의 좀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면 과연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음악,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김옥주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때 한 6년 동안 인민배우로 칭호를 안 내리다가 이제 내려서 이 사람이 누구야 했었던 사람인데 우리도 잘 알아요. 남북이 함께 공연했을 때 이선이랑 같이 무대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여정이라고 왁스가 불렀던 노래 있죠. 아, 네네. 그 노래를 김옥주가 부른 게 있어요. 북한에서. 공연 때. 네네, 그 국무위원회 연주단, 북한 연주단 같이 한 거 있는데 그 여정 노래 같은 그룹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이 원래 같이 분단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공유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전통 노래를 여기도 좋아한다.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정 같은 그룹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한 핏줄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단 직전의 노래들, 뭐 고향에 대한 나의 노래도 그렇고. 반월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고 그런 여전히 우리가 분단 직전에 불렀던 뭐 설날의 까치까치 노래들 같은 여전히 계속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취향에 대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자료를 통해서만 판단하니까 그거를 북한 인민의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저는 과연 다를까? 예전에 그 어목했던 냉전 시대에 과연 소련 사람들은 미국의 팝음악을 싫어했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사람의 취향이 동시대를 살면서 아무리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완벽하게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고 비공식 시장도 있고 하는 과정 안에서 동시대성이 있는 거죠. 듣고 좋은 거예요. 듣고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하라고 해서 좋은 네. 게 아니라 이거 듣지 마. 예를 들면 우리 힙합 같은 거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싫어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동시대성의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 거라서 한민족인 것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도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K-팝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한의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K-팝이 서로 간에 공통된 정서를 찾기 결코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K-팝 하면은 뭔가 좀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K-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그 안에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굳이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실제 보여주는 그 몸의 역동성 그리고 노래가 주는 감동 같은 것들을 오히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양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지점 정도를 공통의 즐거움으로. 그렇죠. 네. 찾아낸다면 그거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흥의 문화로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템플릿,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한때 SNS를 휩쓸었던 쇼폼이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들어요? 그러면 딱 나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 왜 옛날에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라는 말처럼 요즘은 당신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라는 말이 요즘에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지만 과연 우리 미래 세대에는 어떤 노래를 듣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분은 삶 자체가 선을 막 넘고 계세요. 유물들 저보고 외모 따지지 않잖아요. 동시에 노령화라고 하는 것들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